하드셋. 안녕하십니까. 3화이랄입니다. 2018 행시 입시 법행 대비 정장 교수님자 헌법입문 제7판 2회독 633페이지 제4절 국회 운영과 이사 절차 보겠습니다. 3화이랄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 추천합니다. 제1항 국회 활동기간과 집회 얼마 짧은 의회기, 입법기. 의회기란 의회 의원 전원에 대한 총선거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어 다음 총선거에 의해 새로이 의회가 구성되기까지의 활동기간을 의미한다. 흔히 제 몇 대 국회라고 할 때 그 국회의 기간을 말한다. 입법기라고도 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의회 의원의 임기가 곧 의회기가 된다. 그러나 임기와 의회기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의회 해산제도가 있는 국가에서 의회기가 다 채워지기도 전에 중도의 의회가 해산된 경우에도 의회기가 임기보다 짧게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번에 회기. 회기란 하나의 의회기 내에서 의회가 한 번의 집회를 개최하여 폐회할 때까지의 기간의 수를 말한다. 현행헌법은 국회의 회기에 있어서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총 회기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임시회를 연속적으로 소집할 경우에는 연간 상설의 국회가 가능하다. 두 번째, 3번의 집회. 1번 정기회. 현행헌법은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47조 1항 국회가 집회 시기를 법률로 정하게 한 것은 국회의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정기회는 매년 9월에 634페이지 집회한다. 현행헌법은 정기회의 회기를 100일을 초과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정기회의 주관 업무는 결산, 예산안의 심의, 대정부 질문, 법률안의 심의 등이다. 2번에 임시회. 임시회이므로 일정한 집회 시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수시로 임시회 집회가 가능하다. 헌법은 국회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제적의원의 4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라고 요구권자를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은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은 2월, 4월,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의를 집회하도록 작성하고 임시회의 회기 중 1주는 대정부 질문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임시회의 주관 업무는 의원과 정부가 발의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심의 의결을 하고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면 대정부 질문 등을 하는 것이다. 속도를 좀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국회의 이사 절차. 두 번째, 1번의 현황과 지침. 두 번째, 1번의 현황과 지침. 1번의 현황, 국회 관련 법률 중심주의 및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우리나라 현행헌법은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 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 절차 원칙으로 주로 의회의 의사 규칙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나라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은 국회 규칙보다 법률인 국회법, 그리고 헌법과 국회법의 의무를 받아 제정된 그 외 국회 관련 법률들의 의사 절차 관련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어 이른바 헌법, 국회 관련 법률 중심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주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의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로 최종 표결이나 대정부 질문 등이 행하여져 상임위원회 중심주의가 현실이다. 2번의 지침. 국회의 의사 절차는 국민대표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즉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사안에 대한 심의와 토론이 충실성을 가지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의회주의의 요소들이 다원주의, 소수의 존중, 충실한 토론, 합의 기능, 질적 다수결 등의 원칙이 줄을 수 있는 의사 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의사 절차가 효율성, 생산성, 합리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잠시만요. 로마제 2번 의사의 주요 원칙. 1번의 회계 개독의 원칙, 의안 개독의 원칙, 유지의 원칙. 회계 개독의 원칙이란 어느 한 회계에 심의되었으나 의결되지 않은 의안은 회계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폐기되지 않고 다음 회계에서 다시 계속하여 심의를 하고 의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회계는 시간이 지나면 종료되므로 의안이 계속되는 것이다. 회계 불계속 원칙을 취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 헌법은 회계 계속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즉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계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입법기 내에서의 계속이고 입법기가 바뀌면 불계속이 된다. 우리 헌법도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정족수, 양가 1번의 개념과 의용. 정족수에는 개의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가 있다. 양가 1번의 개의 정족수. 개의 정족수란 국회의사를 636페이지 개회하기에 위하여 참석해야 할 최소한의 의원의 수를 말한다. 헌법은 일반적인 개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회법의 본회의는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상임위원회는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가 2번의 의결 정족수. 의결 정족수란 일정한 의안에 대하여 가부의 결정을 하는데 참여해야 할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한다.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일반적인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반가로마 1번은 헌법 제49조에 대한 해석 문제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 안 된 경우에는 표결 성립 자체가 안 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결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2009년에 이른바 미디어법 파동에서 헌재 사인의 재판관은 전자로 5인은 후자로 보았다. 이 사건은 첫 번째 표결에서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이 안 되었는데 이걸 재표결을 하였으므로 논란이 되었고 따라서 일사부재의 원칙의 이대 여부가 결부되었다. 왜냐하면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견해를 취하면 부결된 것을 재표결에 붙였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5인의 재판관은 부결로 보고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배된다고 보았고 결국 권한침해를 인정하였다. 예. 반가로마자 2번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 제85조 1항 3호 중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의 합의 부분 및 제85조 제2, 제1항 중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부분이 가중된 특별 정족수를 요구하고 있어 하위법인 국회법이 헌법 제49조의 규정을 배제하고 형해화하여 헌법상 다수결 원리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되었다. 헌재의 다수 법정 의견은 일반 정족수는 의결 대상 사안의 중요성과 의미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의 의결의 요건을 달리 규정할 수 있고 다수결의 원리를 실현하는 국회 의결 방식 중 하나로서 국회의 의사결정 시 합의를 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 이를 헌법상 절대적 원칙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권한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다. 방금 3번의 가부동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의장에 대한 결선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637페이지 방금 4번의 특별 정족수. 일반 정족수란 그 정족수를 달리 정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족수를 말하고 위에서 살펴보았다. 특별 정족수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일반 정족수와 다른 수의 의원수를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헌법 개정안의 의결은 제적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양가로 2번의 정족수 규정의 효과.
정족수 규정을 위하여 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수의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의 개의에 의결이 되면 그 회의와 의결을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무효이다. 양강 3번의 발의정족수. 발의정족수란 법률안 등 어느 특정한 의안을 제출하기 위한 필요한 의원으로서 그 의안의 제출에 찬성하는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한다. 국회법 제79조는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번에 다수결 의결. 다수결 원칙이란 의제가 된 사항에 대하여 많은 수의 국회의원의 찬성 여부의 의사표시로 가부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어느 정도의 많은 수를 요하는가 하는 문제는 의결 정족수의 문제이고 바로 위에서 살펴보았다. 오늘날의 다수결은 양적인 다수결이 아니라 여야간의 충분한 토론과 심의가 이루어진, 다시 말하면 충실한 의안 심사를 거쳐 합리적 의사결정에 이르러 그것을 확인하고 마무리하는 의미에서의 다수결이 이루어지는 질적 다수결이 진정한 다수결 원칙에 부합한다. 헌재도 헌법 제49조는 단순히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데 그치고 국회의결은 통지가 가능한 국회의원 모두에게 회의에 출석할 기회가 부여된 바탕 위에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리하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소속당 소속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통일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638페이지 상정한 행위 등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헌재는 비록 의사정족수가 충족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봉쇄는 질서유지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사로서 그 봉쇄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정행위는 헌법 제49조의 다수결 권리에 관한 위헌행위라고 보았고 그로 인하여 의원들의 비준동의안 시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상정행위를 무효라고 하진 않았다. 참고로 FTA는 대한민국 국회가 그렇게 반대했지만 정작 대한민국 국익에 엄청난 큰 도움을 준 거였습니다. 어떤 농담처럼 국회가 반대하는 거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죠. 4번의 의사공개 원칙. 개념과 개념. 의사공개 원칙이라 하면 의회에서의 의사활동이 의회 외부에 일반 국민들이 방청이나 보도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게 기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 헌법도 국회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하여 의사공개 원칙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의사공개 원칙은 의사 과정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그것을 의식한 심의 표결의 충실성을 가져오게 하여 실질적 국민대표주의를 구현하는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라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공개 범위. 국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회의이면 모두 공개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회의에서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경우에도 역시 적용된다. 회의 장소가 국회 내이든 국회 외이든 상관없이 공개 대상이 된다. 내용. 의사공개 원칙은 국회 의사 과정에 대한 동그라미 1번에 일반 국민들의 방청의 자유, 동그라미 2번 언론 등에 의한 보도의 자유, 중계방송, 동그라미 3번 회의록 등 회의의 기록의 공표를 그 내용으로 한다. 예외적 비공개. 헌법은 동그라미 1번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동그라미 2번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예외적 비공개의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 정한 바에 의한다. 위원회에서의 방청에 대해서 국회법이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라고 하여 허가제를 두고 있는데 헌재는 방청부로 사유는 장소적 제약으로 불가피한 경우 회의에 원하는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결국 회의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한다. 639페이지. 그러면서도 이러한 방청부로 사유가 구제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국회의 자율권 존중의 차원에서 위원장에게 폭넓은 판단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헌재는 국회 예방결산 특별위원회 개수조정 소위원회와 국회 상임위원회가 방청을 불허한 행위에 대해서 합헌성을 인정하는 각경정을 한 바 있다. 공개원칙 위반 인정률. 위에서 본 판례로 헌재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의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훨씬 전에 위원장이 출입문을 폐쇄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통일위원회 소수당 국회의원의 출입까지 불가능하게 한 상태에서 개의하여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한 행위 등이 헌법
제50조 제1항의 의사공개 원칙에 관한 행위라고 보았다. 그러나 무효라고 선언하지는 않았다. 무효라고까지 해버리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예. 5번에 일사부재의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이란 어느 의안에 대해 하나의 회기에서 이미 국회가 부결을 하였다면 동일한 그 사안을 같은 회기 중에 국회가 다시 심의 의결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 현행헌법은 이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국회법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의사방해 등을 막고 국회 활동의 경제성,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진다. 동그라미 1번에 시간적으로 하나의 회기에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부결된 안건도 다음 회기에서는 다룰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부결된 안건은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고 가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의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번복하여 달리 결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640페이지 2009년 방송법 등 미디어법 파동 사건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배되었다고 문제가 있으면 위의 정적 조건을 살펴보았다. 6번 심의, 발언, 표결, 질문, 제도. 양가 1번 심의. 심의가 의회의 본질적 임무이고 심의의 충실성이 입법이나 정책 결정의 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의원들의 질의, 토론이 이루어지는 심의가 중요한 의사 과정임은 물론이다. 위원회와 본회의 각각에서의 심의 과정을 살펴볼 일이나 여기서 본회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현한다. 다만 위원회에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해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에 위원회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후에 헌재는 이른바 미디어법 결정에서 신문 법안에 대한 질의, 토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청구인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또 반대 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표결 절차를 진행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국회법 제93조를 위하여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두 결정에서 가결 행위를 무효로 선언하지는 않았다. 동그라미 2번에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취지 결정은 있어야 하는데 헌재 판례는 그 취지 설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고 제안자의 고도 설명이 아니라도 서면이나 컴퓨터 단말기 외에는 성명을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 동그라미 3번에 미 국회법 규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의 질의 토론을 생략할 수 없다. 그런데 질의와 토론 절차 모두 생략한 채 표결 절차에 바로 나아간 의장의 행위에 대해 헌재는 심의 과정에서 서면으로든 구두로든 미리 질의 토론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였음에도 신청이 없었다면 곧바로 표결 절차로 진행되었더라도 국회법 제9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한 예가 있었다. 양가 배분의 발언.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래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발언 통지가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의제의 발언이 금지되고 발언 횟수의 제한이 있다. 5분 자유발언 제도도 있다. 양가로 3번 표결 절차. 반가로 1번의 자유표결의 원칙.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은 의원은 국회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하여 자유투표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네, 제 속도를 좀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642페이지 반가로 1번의 기록표결, 전자투표. 국회에서의 표결 절차는 원칙적으로 기록표결로 이루어진다. 기록표결의 방법은 전자투표에 의한다. 즉, 국회법 제112조 제1항은 표결 방법으로서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제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하며 실시한다. 이는 이른바 미디어법 활용에서 보았듯이
표결 과정 등 특별한 사정 등에 의해서 표결 결과의 신뢰성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막고자 신설된 것이다. 방가로 3번에 기명 등 기타의 방법,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 호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의장은 안건에 대해 이의 의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으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투표, 기명, 호명 또는 무기명 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기명 투표로 표결하는 경우에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있고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다. 이러한 기명, 무기명 투표의 결과를 집계하는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 그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가로 4번의 질문제도. 성격과 기능. 질문제도는 정부 등에 대한 추궁, 통제 제도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나 의원들의 정보 수집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국민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대신 실현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구두질문, 서면질문. 구두질문은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문사항을 말로써 묻는 방식의 질문이고 서면질문은 문서에 의문사항을 기재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방식의 질문이다. 구두질문은 즉석에서 보충적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643페이지. 서면질문은 명확하게 정리된 문건에 대해 이성적이고 조리 있게 질문을 가능하게 하여 시간 절약과 질문의 집약성 등의 장점이 있다. 대정부 질문.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회의 국정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정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이 대정부 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정부에 대한 서면 질문 제도도 있다.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이 지체 없이 정부에 이송하여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하여야 한다. 긴급 현안 질문. 의원이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하는 질문을 긴급 현안 질문이라고 한다. 갑자기 발생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적기에 진상 파악과 정부의 대책 촉구 등을 하기 위한 질문 제도이다. 긴급 현안 질문 요구는 의원 20인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로마서 3번에 국회 회의의 보장. 국회법은 국회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주의를 자리잡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분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한 자는 형법상 폭행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 회의 방해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람은 법소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일정한 피상권을 제한하는 규정도 공직선거법에 신설되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